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무리뉴 감독이 전격 경질이 됐습니다. 이 소식은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왔던 소식이니까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시간에 토트넘과 무리뉴의 17개월간의 동행,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11월 20일에 무리뉴 감독이 부임을 했고요. 토트넘에요. 그리고 2021년 4월 19일에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 17개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에 그 A매치 기간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제 레바논 가서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때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을 했고요. 그리고 12시간 후에 무리뉴 감독을 전격 선임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딱 사진 찍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러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초반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A매치 끝나고 11월 23일에 무리뉴 감독의 첫 경기가 있었죠. 웨스트햄 원정이었는데, 이때 토트넘이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경기 후에 델리 알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 이 유니폼 벗어가지고 애기한테 주고 오는 것을 무리뉴 감독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이 무리뉴 감독을 데리고 온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7일에 번니와의 경기, 토트넘이 번니 4대0으로 눌렀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의 80m 드리블 원더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후에 손흥민 선수는 이 골로 푸스카스 어워즈까지 받게 됐는데,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상승세를 타는 그런 출발점이 됐습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이제 2020년 1월 1일 같은 경우에 사우스햄пт은 원정이었는데, 경기 중에 무리뉴 감독이 상대 벤치 가가지고 골키퍼 코치 이 수천 막 이렇게 슥 쳐다보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기행도 보여줬고요. 결국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0대1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9-2020 시즌 토트넘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2월 2일에 이제 케인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2월 18일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 보였죠. 골도 많이 넣고 이 두 골인가 넣고 하면서 좋았는데, 그 다음 날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팔이 부러진 거죠. 그러면서 케인 선수 빠지고 손흥민 선수 빠지면서 무리뉴 감독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무리뉴 감독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 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갔더니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상 깊은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어쨌든 케인과 손흥민의 주포의 부상으로 이 토트넘과 무리뉴 감독은 위기에 봉착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0년 3월 10일에는 라이프치히 원정 그 16강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었죠. 라이프치히 원정에 가서 3대0으로 지면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끝으로 잠시 모든 리그가 중단이 됐죠. 약 한 4개월 정도 리그 중단을 하고요. 그 사이에 손흥민 선수는 또 한국 가서 군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도 일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12일에 리그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하면서요. 토트넘은 다시 반전의 발판, 특히나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상당히 다시 전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하면서 상당히 좋은 다시 분위기를 타게 됐고, 결국에 7월 26일에 리그 최종전이었죠.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가서 1대1로 비기면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무리뉴 감독이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름 11월 달에 팀을 맡아서 결국 나름 선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도 지나고 다시 리그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토트넘
2020-2021 시즌 첫 라운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토트넘이 이제 에버튼을 불러들였는데 홈 경기였어요. 그런데 0대1로 지면서 첫 단추를 제대로 깨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이 경질의 하나의 복선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19일에 토트넘이 가레스 베일을 재영입을 하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년 임대로 가레스 베일을 재영입을 하면서 KBS 라인까지 나설 것이다. 아주 공격력이 좋아지게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 승승장구했어요. 9월 20일에는 그 사우스햄튼 원정을 가서 5대2로 승리했고요. 그리고 10월 4일에는 메뉴 원정을 가서 6대1로 승리를 하면서 그 사우스햄튼 원정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었는데 포스트트릭 갔고요. 또 메뉴 원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2골을 집어넣은 2골 1도움인가 그랬는데 그걸 집어넣으면서 상당히 토트넘의 승승장구의 그 시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요 프리미어리그 10월에 선수로 선정이 됐고, 또 무리뉴 감독은 이때 그 맨시티와의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토트넘 자체가 리그 선두로도 깜짝 선두로도 등극을 했고요. 무리뉴 감독은 11월에 또 감독, 이달의 매니저 오브 더 먼스가 되면서 상당히 토트넘의 승승장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가 고작 몇 달 안 됐죠. 몇 달 안 됐는데 이때 정말 토트넘이 잘 나갔는데, 이제부터 스멀 이 불운의 그림자가, 불운의 구름들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이었는데 리버풀 원정을 가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 후에 한 경기 그 다음까지 지면서 리그 2연패에 빠지게 됐고요. 그런 하락세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2021년 들어서 토트넘이 살짝 분위기를 수습을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2021년 1월 5일이었는데 브렌트포드와의 리그컵 4강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리그컵 카라바오컵 결승에 오르게 됐고요. 무리뉴 감독은 처음으로 이제 토트넘에서 첫 트로피를 눈앞에 두는, 그러니까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첫 트로피를 눈앞에 두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월 5일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토트넘의 승승장구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일단 1월 28일 리버풀을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1대3으로 졌어요. 그리고 3일 후였던 1월 31일에 브라이턴 원정에 가서 0대1로 졌고요. 2월 4일에 또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0대1로 졌습니다. 이렇게 리그 3연패를 하면서 잘 나가던 리그 선두까지 하고 나름대로 선두권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토트넘이 리그에서 순위가 확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잘 나갔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흔들흔들 그랬는데 결국 2021년 2월 10일에 FA컵에 가서 에버튼 원정에서 그것도 연장전 승부까지 펼치면서 4대5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3일 후에 열렸던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도 0대3으로 완패를 하면서 이제는 리그 우승 가능성이 좌절됐고 4위권 아니면 6, 7위권 이런 싸움까지 벌여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이제 하락세의 시작, 더욱더 하락세의 심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락세 절정이 오게 됐습니다. 3월 달이죠. 3월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월 14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경기였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 중간에 17분 만에 부상당하면서 나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라멜라가 골 넣고 난 다음에 또 이후에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고, 아스널이 토트넘을 2대1로 잡으면서 토트넘이 더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흘 후인 토트넘은 자그레브 원정을 갔어요. 유로파리그 16강이었는데 자그레브 원정에서 0대3으로 지면서, 그 전에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2차전 원정 가서 0대3으로 지면서 결국 유로파리그에 탈락을 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4일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뉴캐슬 원정을 갔어요. 토트넘 무기력한 경기 끝에 결국에 2대2로 비겼는데요. 경기 끝나고 선수 탓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왜 볼 컨트롤하고 슈팅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왜 어시스트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부터 시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같은 세임 코치 디퍼런트 플레이어 그러면서 감독은 같은데 선수들이 다르다, 그러면서 선수 탓에 거의 최고봉, 선수 탓의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비난 여론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국 토트넘은요, 맨유를 불러들여서 1대3으로 졌죠. 그리고 에버튼 원정 가서 다시 2대2로 비기면서요, 경기력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 4월 19일에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또 이제 그 전날에 유로피언 슈퍼리그를 창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입금이 됐을 거예요. 많은 돈이 입금이 되면서 결국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의 위약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그러면 바로 그냥 위약금 지불하고 바로 무리뉴 감독 경질하면서 팀 분위기 대신에 나섰습니다. 무리뉴 감독 토트넘에서 17개월 동안 있었고요. 총 86경기에 나섰는데 44승 19무 23패, 우승은 하나도 없이 자신의 토트넘에서의 경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트넘과 무리뉴의 동행 17개월을 한번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남은 시간에 이제 토트넘의 남은 올 시즌, 남은 잔여 시즌은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팀을 이끈다고 하니까요, 어떤 식의 마무리를 지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